네, 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에너지썰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혜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요, 원자력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발칙한 경제 시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시선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에너지썰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의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최근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아마 미국이 체코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 이 말은 예전에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미국을 체코 정부에서 제외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2파전, 그러니까 양강 구도가 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기대감이 가장 강력했던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망이 약간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왜 제외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찰을 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체코 정부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술 이전과 자기네 산업 부흥. 이 두 가지를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체코 정부는 그게 2017년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내거는 제1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여기서 제외가 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설계 기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하청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하청에 받았을 때 미국이 그 수주를 받아도 우리나라가 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제1 하청, 그러니까 1차 벤더가 되는 거고, 체코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2차 벤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기네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 대규모 자본을 들어서 만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제적 대비 효과가 미국이 가져가면 좀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로 탈락시킨 거다. 이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점. 이게 그 체코가 말하는 이런 대형, 예를 들어 막 1기가와트가 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뭐 어찌됐건 지금 현실적으로 제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마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 이런 체코 정부가 원하는 이 두 가지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로도 스스로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뭐 터빈, 뭐 배관 이런 것도 다 설계 기술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프랑스는 이 체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랑 프랑스 이 두 나라의 강점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강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 건설 비용이 쌉니다. 프랑스보다 건설 단가가 싸고요. 두 번째, 공기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뭐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한을 잘 맞춰줍니다. 세 번째, 여러 부품 회사의 현지화 능력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은 뭐냐?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은 프랑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EU 경제 공동체라는 이런 인식이 최근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EU야, 이왕이면 EU 거 써줘야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 할 수 있고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품업체들도 강력한 프랑스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왜 3번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때 팀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설계부터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체코 정부가 엄청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뭐 아예 버릴 수는 없겠지만 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 활동을 진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을 많이 포기하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기업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현지 기업의 일정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입찰에서 불이익하는 이런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가 가장 정치적인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은요,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가장 국가 안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원전 수출에 소위 물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면요, 첨단 기술일수록 유럽 내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유럽 경제 안보 전략, 이거는 작년 6월에 발표가 됐고요. 후속 이니셔티브 패키지가요, 올해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그 다음에 회원국 간 수출 통제 조율, 해외 투자 규제 강화, 이중 용도 기술 R&D 지원, 연구 안보 개선,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외국에서 유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것도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지 말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강화가 됐냐면요, 미국이랑 영국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럽과 친했던 나라들의 기업 투자도요 심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절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 정도 거절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절을 안 한다라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어떤 거를 도대체 심사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럽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에너지 통신 유라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라톰이 유럽 원자력 기구 협회 이런 건데요, 유럽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협회가 속해져 있는 국가들이 하는 연구라든지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겠다라는 원전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일단 에너지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그린딜이라는 걸 하면서 청정 에너지에 대한 혜택 같은 거를 많이 주고 그거에 대한 여러 규범, 규제 같은 것도 신설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됐었을 때 원전이 초안에는 들어갔다가 실제적으로 공식 발표는 빠졌다가 후속에서 또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원전은 이제 유럽 내에서도 여러 이제 논의가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침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일정 조건을 맞출 수 있냐라는 건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아마 고준위 방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쩌면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라톰 연구,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같은 영내인 EU, 프랑스 EDF보다는 우리 그 원전 컨소시엄이 점수가 좀 박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이거 지금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애초 4월 발표였거든요, 우선협상 대상자가. 근데 이게 6월로 미뤄진 것 같고요. 6월로 이렇게 미뤄지면 보통 7, 8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안 된다고 해도 추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체코 원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고 본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두바이 원전,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처음으로 딜을 완벽하게 확정한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되는 겁니다. 폴란드는 LOI 정도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출, 폴란드 원전 수출, 영국 원전 수출, 이렇게 유럽의 이렇게 3개국의 주요 원전 수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처음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비싸고 더 공사도 오래 걸리는 프랑스 원전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유럽 내 기류가 명확한 겁니다. 아, 비싸도 우리끼리 좀 해보겠다 라는 이런 장벽 아닌 장벽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체코를 뚫었다,
그러면 폴란드, 영국도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말씀도 드리고 앞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기사 분위기라든지 뭐 업계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빠지면서 뭐 90% 이상 되는 거 아니냐.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가성비 쪽으로 좋으니까 품질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럽 내 경제 안보, 특히 이런 에너지 그리고 또 원전에서 SMR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게 각 분야, 각 나라나 대륙별에서도 첨단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형성되는 이런 국제적인 블록 경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낙관적인 투자만을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한번 긴급하게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시각 그리고 좀 기존에 나왔던 기사라든지 여러 평가와 조금 이면된 손바닥 뒤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많이 해드릴 텐데요.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